회피형 애착 유형에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한 태도 때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들의 그런 심리 게임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면 어떨까요? 특히 그들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빠져 있을 때 말이죠. 오늘은 복잡하지만 매혹적인 회피형 애착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그들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을 때 보내는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들의 소통 방식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 준비를 하세요. 자, 여러분이 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잘 압니다. 관계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 바로 뒤로 물러나는 그 사람 때문이겠죠. 며칠 동안 잠수를 타거나 연락이 뜸해지더니 다시 나타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이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리두기처럼 보이고 그들의 배려는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중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회피형과 단순히 당신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묶어두려는 회피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인의 약 25%가 회피형 애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들의 뇌는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의 신경계는 마치 실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비활성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안전함을 느끼려는 무의식적인 방법이죠. 바로 여기서 심리게임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그들을 더 잘 쫓아다니거나 그들의 속마음을 더 열심히 해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애착 유형을 핑계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구별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처럼 보이는 미묘한 패턴들, 그 첫 번째는 유령 같은 전 애인 언급입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전 애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딱 거리를 둘 만큼만 언급하는 겁니다. 아, 내 전 애인도 그런 말을 했었어. 만약 여러분이 우리 함께 있는 시간에는 우리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차분하게 경계를 설정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하는 회피형이라면 그 말을 존중할 것입니다. 어색해할 수도 있지만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계속해서 전 애인 이야기를 꺼내며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애착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무례함이고 당신이 떠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으로 서서히 멀어지기입니다. 모든 게 환상적입니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답장 속도가 느려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노력하는 회피형은 뒤로 물러나서 불편함을 느끼다가도 다시 다가옵니다. 거리두기 후 다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집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차갑게 변하고 당신이 쫓아가야만 돌아온다면, 그리고 매번 당신만 노력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보다 관심을 받는 것 자체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애착 유형을 마치 당신에게 상처 줘도 되는 면죄부처럼 말한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댔던 가장 황당한 핑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친밀감 중단입니다. 완벽한 데이트를 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도 있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차가워지고 뜬금없이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은 취약성에 대한 숙취와도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후에 그들의 방어 시스템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진심으로 관심 있는 회피형이라면 이 패닉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그 감정을 극복하고 돌아오나요? 자신이 예민했다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사과하거나 인정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을 위해 자신의 패턴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는 모든 순간을
당신을 침묵으로 벌주는 기회로 삼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은 회피형이라는 라벨 뒤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독립성 과시입니다.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인지 강조합니다. 난 원래 혼자가 편해. 난 굳이 연애가 필요 없어. 회피형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당신을 만나고 시간을 내고 있다면 행동이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자신을 방어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지만 여기 여러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한다면 그 말을 믿으세요. 그들의 행동이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말이죠. 누군가가 자신은 준비가 안 됐다거나 진지한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 알겠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고 떠나세요. 당신은 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 확신을 가진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과 양의 모순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깊이 관심 있는 회피형은 만남의 빈도는 제한하지만 만남의 질은 최대로 높이려 합니다. 하루 종일 문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매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있을 때는 정말로 현재에 집중하고 참여하고 다정합니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죠. 만나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연락은 더 안 하려고 하지? 여기서 여러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충분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회피형은 당신의 불만을 듣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면서도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겠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기본적인 관계의 욕구를 가진 당신을 너무 의존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정기적인 연락 같은 평범한 것을 원한다고 해서 당신을 죄책감 들게 만든다면 그건 회피형 애착이 아닙니다. 그건 가스라이팅이자 조종입니다. 이 모든 패턴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때만 견뎌낼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 나 회피형인 거 알아 라고 말하며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자기 성찰을 하거나 변화를 위해 진짜 노력을 하는 경우에만 말이죠. 애착 유형은 치유되고 변할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식과 노력이 있다면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형 애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 단어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그들이 회피형인가 아닌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가여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멀어질 때 그것을 인지하나요?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사과하나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나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는 회피형은 당신을 영원히 이 악순환 속에 가둬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느라, 그들의 일관성을 얻어내느라, 그들이 마침내 마음을 열 만큼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느라 수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연애가 아닙니다. 월급도 못 받는 노동일 뿐입니다. 그들의 거리두기가 관심의 표현인지 해석하려 애쓰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는 모든 행동을 분석하지 마세요. 그들의 불일치에 대해 핑계를 만들어주지 마세요. 대신 간단한 기준을 세우세요. 나는 자신에게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 말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회피형이라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힘들더라도 소통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맞춰 작아지기를 기대하는 대신 자신의 패턴을 고치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짝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 주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훈련소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체가 바로 상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이든 아니든 올바른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